이어서 237페이지의 수동분계 내용을 한번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부분은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상당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평가,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분계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요, 공정가치가 더 클 경우, 즉 12월 31일에 시장 가치가 취득했을 때 장부 금액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 이겁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은 10,000원이며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2,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2,000원. 대변에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번에는 공정가치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 금액이에요. 10,000원이었는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8,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0원만큼 가격이 하락했죠. 그것을 손실로 인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이거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현금 과부족의 정리. 이것 또한 자금 관리 때, 그 다음에 이론 때 여러분들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이고 실제 현금이 60,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금 과부족으로 대변에 10,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 대신에 자비익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을 기록해서 현금 과부족의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결산한테 해줘야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현금 과부족이 이때는 이제 부족했을 때입니다.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이고 실제 현금이 4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 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었는데 결산 때 그 부족한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잡손실로 차변에 잡아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당일날 불일치가 일어났다. 당일날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는 현금 과부족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현금 당일날, 결산 당일날 현금은 50,000원인데, 장부는 50,000원인데 실제가 80,000원이더라. 그러면 30,000원을 바로 자비익을 잡으면 돼요. 대변에 30,000원 자비익, 차변에 현금 입금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결산 당일날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은 3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20,000원을 잡손실로 잡습니다. 차변에 잡손실, 비용 발생 20,000원, 대변에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 20,000원. 네, 이것이 현금 과부족의 정리와 그 다음에 당일날 현금 불일치했을 때의 결산이에요. 다음은 선납세금 정리에 관한 거 보시면, 선납세금에 대해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요거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거, 이거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선납세금을 기말에는 법인세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 여기는 지금 사례를 안 써놨는데 분계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보시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것도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이 비유동 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라는 것은 상환기간이 1년이 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입했을 때는 물론 장기차입금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환일이 자꾸 앞당겨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결산 시점에서는 내년에 갚아야 되는 그런 장기차입금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유동부채를 증가시켜지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잖아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에서는 감소시키고 유동부채로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우리는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하고요. 그때 쓰는 개념 과목이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 이론 때도 설명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도 약간 설명했었죠. 다음에 7번째 우리 수동결산의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의 환입. 자, 결산일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설정률을 곱해가지고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환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 충당금이 대변이죠. 환입을 해야 된다는 건 줄여주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기록하고,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어떤 성격의 개념 과목이냐 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해주는 성격을 가져요. 비용의 감소 성격이다 이런 얘기죠. 사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산일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20만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손 예상액은 2,000원인 거죠. 대손 예상액은 2,000원인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했더니 3,0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을 환입시켜줘야 돼요. 더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분계가 바로 밑에 있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1,000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앞 시간에서 이어서 지금까지 정리한 주요 분계 내용이 여기 표로 쫙 정리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정리까지 하나 더 더해줬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는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 왜 그러면 이걸 결산정리분계로 집어넣느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12월 31일 날 하는 게 있죠. 12월 31일 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결산정리분계하고 같은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여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수동결산이 이렇게 좀 복잡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결산 내용은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가지고요. 분계를, 즉 전표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 해서 자동분계입니다. 자동결산 분계입니다. 자, 어떤 사항들을 자동결산을 하느냐. 첫째, 상품 매출원가 계상하는 분계입니다. 여러분들이 3일 패션으로 12월 17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쭉 입력하면서 단 한 번도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상품 매출은 사용했습니다. 예, 상품 매출도 사용했어요. 그건 매출액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 여비교통비, 예, 복리후생비, 예, 접대비 이런 거 쭉 사용했습니다. 그건 판매관리비죠. 상품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에 해당되는 원가인데 한 번도 비용 처리한 적이 없죠.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우리가 재고조사를 해요. 상품의 재고조사를 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면은요, 매출원가가 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딱 누르면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결산하는 게 대손상각비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은 대손상각비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한 고정자산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다 미리 월별 계상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개정 과목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산. 자,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모든 직원이 퇴사하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요. 그 퇴직금 추계액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비교해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걸 퇴직급여에다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추가로 설정됩니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유동 부채에서 공부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공부할 때. 이론 때.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예상합니다. 기타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거, 대여금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대손 예상액,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자동 결산하듯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도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비용 처리하는 이것도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수동 결산 때 법인세 나왔던 것은 선납세금만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이 수동 결산이고, 이 법인세는 이제 선납세금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이 끝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매출 원가도 계산됐고 했으니까,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이제 확정하는 거죠. 물론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은 나중에 됩니다만은 일단 결산 시점에서 세무조정 이전에 확정된 법인세를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쓰기 때문에 좀 쉽게 분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들을 훑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다 전표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입력하냐면은 재고액만 입력하면 돼요. 재고액도 장부로 이미 계산된 거 아니냐? 우리가 결산할 때는 장부를 가지고 결산하면 안 돼요. 결산할 때는 실제로 창고에 가가지고 실제로 상품의 재고가 장부하고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해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십시오. 기초 더하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 공식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요.
전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이게 뭐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이게 뭐예요? 자산 감소. 이 분계를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분계는 때때로 이렇게 뭐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이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결산 때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그런데 매출을 인식하는 분계는 언제예요? 판매할 때마다 매출을 인식해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판매 시점마다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원가는 언제 인식해요? 결산 때. 결산 때 원가를 이렇게 계산해요. 이 방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표를 한 방에 해결한다. 자, 그다음에 매출원가에 대한 대손해상액을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손해상액을 추가 설정할 금액을 거기다 입력합니다. 입력하면은 분계를 나중에 분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인 거 아시죠?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아까 준비 다 해놨죠. 이제 전표 추가하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다르고 코드가 다르니까 차량 운반구 또 다르고 비품 다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로 나누어질 거고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가는 거 개정 과목 하나니까 하나로 통합이 될 거고요. 다음에 퇴직급여 계상. 우리가 퇴직급여를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추가 설정한 금액을 입력을 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 증가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이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해상액도 마찬가지로 추가 설정할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아까 여기 있는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 여기 대손상각비. 그거는 판매관리비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변에는 해당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차감 계정입니다. 법인세 입력.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법인세를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대변에는 미지급세금, 부채. 납부해야 될 세금이 미지급세금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12월 31일 날 세금까지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거쳐서 3월 달에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우리가 이걸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물론 선납세금은 미지급세금이 아니죠. 미리 냈기 때문에 선납세금 뺀 나머지만 미지급세금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지루했지만 우리가 결산사항을 한번 사례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실무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행과제. 수행과제 보니까 수행과제는 몇 문제? 5문제밖에 없네요. 앞에 사례는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이 많은 사례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3일 패션 말고 뒤에서 이제 여러 회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해볼 거다. 자, 오늘은 여기 나온 것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결산 분계하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 정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네,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결산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분계 아시죠?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잖아요. 차변의 소모품 4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4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재고니까 자산 잡아야 되고,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 중에서 재고는 비용에서 빼줘야 되니까 소모품비 취소시켜 주는 거. 우리가 비용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비용 취소로 하고 봐야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먼저 하는 거니까. 자, 일반 전표 가십시오. 날짜는 12월 31일로 가십시오. 자, 차변의 소모품 172번이 소모품이죠.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4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800번대 830번 적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 대변에다가 4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수행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이거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요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조금 이따 자동결산 할 거고. 또 수행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하는데 보충법이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4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계 잔액사항표를 열어야 돼요. 합계 잔액사항표를 열어보세요. 합계 잔액사항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조회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보세요. 이 잔액의 1%를 예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926만 5천원일 텐데요. 계산기로 1%를 곱하면 동그라미 두 개가 떨어지니까 292650이 나올 거예요. 29만 2,650원. 거기에서 보충법이니까 거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봐야죠. 82,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추가 설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계산기를 책상에 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292650 마이너스 82,000원 2106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종이에다가 210650을 메모하는 거예요. 210650 외상매출금 210650 메모했죠? 그 다음 받으러움도 1%예요. 자, 받으러움의 잔액 350만원 여기다 곱하기 1%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35,000이 나와요. 35,000원
350만 원이 1%. 그래서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 잔액 24,000원 있죠. 이걸 빼줘요. 24,000원. 이게 추가 설정할 금액이에요. 그러면 11,000원이죠. 그래서 11,000원을 메모해 둡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법인세 추산액 300만 원입니다. 자, 법인세는 선납세금이 있으면 법인세로 먼저 대체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자에 선납세금이 있는지 당좌 자산 내에서 찾아보면 돼요. 우리 3.1패션은 선납세금이 없어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한 적이 없고 예금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뭐 예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에 만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납세금 수동분계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요 수행 2번부터 5번은 우리가 자동분계 사항이다. 자동결산. 자동결산. 자동결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박스에 보시면 맨 위에 결산자료 입력. 이게 자동결산할 때 쓰는 메뉴예요. 결산자료 입력. 요게 자동결산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네, 글로 들어가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결산할 거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12달치를 결산할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쭉 나타납니다. 자, 천천히 엔터를 치면서 커저가 셀로 쏙 들어갈 때 멈추면 돼요. 엔터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쏙 들어가느냐?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입력할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쏙 들어가줘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 1,000만 원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5,3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우리가 입력하는 걸 빼서 요 매출원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가 지금보다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거기 2천만 원이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지금 6,350만 원이지만 여기다 입력하면은 4,350만 원이 됩니다. 예, 입력해 보세요. 2천만 원. 20 플러스 엔터. 저 구하면 안 나오는데요? 응? 빠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대로 이거 1월 12일 이거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 방금 엔터 쳤는데. 기반 상품 재고액에다가 우리가 2천만 원. 또 잘 안 되는 자리 있나요? 네. 자, 2천만 원 입력하면 상품 매출원가 4,350만 원 나오죠. 이제 상품 매출원가 이제 결정된 거예요. 자, 엔터로 천천히 더 내려갑시다. 네, 어디서 쏙 들어갔어요? 제품 매출원가? 우리는 제품이 아닌데, 그냥 엔터로 내려가시고 상품으로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더 내려갑니다. 판매관리비 쪽으로. 판매관리비 지나서 어디서 쏙 들어갔냐면은 퇴직급여에서 쏙 들어갔죠. 광고선전비 밑에 퇴직급여. 여기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하는 걸 입력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지금 데이터를 안 줬어요.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감가상각비
만나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채우겠습니다. 기능 모음 단추를 눌러볼까요? 아까 우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기능 모음 누르셔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을 클릭할까요? 그러면 이런 표가 나오죠. 거기서 밑에 있는 이 결산 반영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안내가 나와요. 성공하였습니다. 예, 세 군데 입력됐죠. 건물 감가상각비 250만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3633333, 비품 감가상각비 555632. 이걸 합치면 6688965. 그래서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쪽으로 6688965가 될 거예요. 자, 좀 더 내려오면 대손상각이 있죠. 거기 외상매출금 칸에다가 아까 메모한 거 210 650 엔터. 그 다음에 받으러음에다가 11000 엔터. 선급금은 없었고. 네, 또 엔터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법인세 계상이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수행 5번에 있는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다 3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요 300만 원이 조금 있다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한 다음에 자동으로 전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뭐냐면 요겁니다. 전표 추가. 그걸 눌러줘야 돼요. 전표 추가.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죠? 확인. 그러면 한번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우리가 지금은 보이는 게 조금 전에 소모품 정리한 고분계 4만원짜리 하나 보일 거예요. 저 위에서 조회 단추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 위에서 조회 단추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전표가 많이 늘었는데요. 2번 전표부터 보면은 차변 대변이 아니라 결차 결대. 이런 식으로. 결차 결대는 차변 대변과 같은 건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전표다. 이걸 구분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구분하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전표를 쭉 보십시오. 자, 먼저 상품 매출원가 분계 꼭 기억하십시오. 차변이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4,350만원. 대변이 상품입니다. 이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는 거예요. 이 분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분계예요. 자동으로 하는 분계지만 이 분계는 아주 중요한 분계입니다. 결산에서. 그리고 이 4,350만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기억할 수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이 더해져서 우리가 마지막에 입력한 2천만원 그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 계산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3번 전표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6,688,965 비용 발생이고 대변이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로 나눠지죠. 203은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209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213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붙어야 돼요.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하나로 해도 돼요. 판매관리비 같은 거니까. 그 분계입니다. 그 다음 4번. 아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우리 입력했던 그거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것도 판매관리비 하나니까 똑같이 하고. 하지만 차감 계정은 나누어서 109번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 111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 추가 설정. 그 다음 마지막 5번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 세금. 아까 법인세가 300만 원이었죠.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대변에는 12월 31일 날 지급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립분계를 할 때도 미지급 세금이 있죠.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실제라면은 12월 31일 요 분계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그건 생략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실습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 결산에 대해서 완벽히 자신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자, 거기 풀이를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동 분기한 것과 또 자동 결산한 것하고 일치하는지 245페이지까지 설명을 쭉 한번 보십시오. 네. 자, 풀이를 보면서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제2절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로 넘어가서 장부 마감하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정리분계가 끝나면은 장부를 마감해야 이제 결산이 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는요, 먼저 데이터 체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난 것은 다 고쳐내야 됩니다. 그 다음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차이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이 합계전액시산표는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 대차에 차액이 없게끔 입력했는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해 볼 거고요.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을 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손익계정이 마감돼요. 여러분, 손익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과 비용이에요. 수익과 비용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론 공부할 때 경험하셨죠.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다 집합시키죠. 수익은 집합손익 대변으로 집합시키고 비용은 차변으로 집합시켜서 만약에 수입이 1,000원이고 비용이 다 합쳐서 500원이면 나머지 500원이 뭐예요? 이익이죠.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기억나실까요? 요게?
그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까지를 하는 게 여기서 전표 추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정의 마감은 어디서 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한다. 그렇게 해서 마감할 거고요. 네, 지금 설명한 T계정에 설명한 게 이겁니다.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간다. 비용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간다. 그 차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네, 그 분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거예요. 예, 마감은 2월 후 마감이에요. 마감 후 2월, 내년으로 2월 잔액을 가지고 가는 작업을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 마감하기 247페이지입니다. 자, 3일 패션의 결산 장부 마감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수행하시오.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하여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하시오 그랬는데요. 지금 열려있는 메뉴는 좀 복잡스러우니까 다 한번 일단 닫아볼까요? 다 닫아놓으시고,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요, 전체 메뉴에 데이터 관리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네. 데이터 체크를 한번, 메뉴가 좀 길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계정 과목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검사 시작을 누르면 체크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끝나요.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현재 데이터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올까요? 네, 혹시 오류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오류 없습니다. 그 다음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가지고 차변, 대변 차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짜로 다시 입력하면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가 되어 있는 상태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볼 수 있는데, 하나 짚어드리면 외상 매출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926만 5천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92,650원, 딱 1%로 설정되어 있죠. 바드러움도 한번 보세요. 바드러움이 잔액이 350만원, 대손충당금 35,000원, 딱 1% 설정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추가 설정했기 때문에 1%로 이제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모품 정리한 것도 여기 나오죠. 재고자산에 소모품이 4만원 잡혀 있죠. 그리고 상품에는 그동안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만 입력했을 때는 상품 계정 차변 금액만 입력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결산 정리 때 대변에 상품 매출원가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으로 가가지고 상품은 재고가 이제 2천만 원만 남았죠.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 2천만 원 입력했잖아요. 시산표에 딱 확인되죠. 자, 그런 것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들어온 목적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또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보러 왔는데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화면에 대차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돼 있어요.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없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비용 잔액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여기에 입력되면서 잔액은 없어져요. 또 여기 있는 수익, 상품 매출이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 입력되면서 여기 잔액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에 손익이라는 계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이 되고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만들어져요. 없었던 것들이 좀 이따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아직 장부 마감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장부 마감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 잔액과 수익의 잔액은 없어지는 거다. 마감해 가지고 그 당기순이익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면 끝나버려요. 자, 잔액시산표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 수행 3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대체 회계처리를 수행하시오. 이게 뭐냐면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장부의 마감 1단계 마감입니다. 그래서 당기처분 예정일과 전기처분 확정일 날짜는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날짜 입력하는 날에다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이 됐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이게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확인 안 해보고 넘어왔는데 요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전기에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요만큼이 됩니다. 이만큼이 되고요. 요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조금 있다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해 보면 97743,285로 바뀔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하면. 자, 여기 날짜 두 개를 먼저 입력하십시오. 처분 예정일은 2025 내년도 0227. 이건 무슨 날짜냐? 내년도 주주총회 하는 날이고요. 처분 확정일은 2024년 2월 27일. 이건 24년도 주주총회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전표 추가를 이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일반 전표에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12월 31일. 네. 아까 우리는 결차 결대 5번까지는 확인했습니다. 6번부터 한번 보시죠. 6번. 자, 6번의 분계는 차변이 상품 매출, 대변이 손익입니다. 자,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수익 1억 1,055만 원이 손익 계정 대변으로 딱 갔어요. 이걸 우리가 수익 계정의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해요. 수익의 손익 대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전표는 양이 상당히 큽니다. 차변은 손익이에요. 차변의 손익 63,096,715는 비용의 전체 합계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의 모든 비용의 합계가 왔어요. 대변은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 수행비, 여비, 교통비 쭉 해서 비용이 대변에 적히면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제로 0이 되고 비용이 모두 손익계정에 차변에 왔다. 그래서 비용의 손익계정 차변 대체 분계입니다. 다음 8번 전표로 내려가 보세요. 자,
손익계정의 차변의 잔액은 이익보다 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그 잔액이 47453,285예요. 요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 그랬죠. 예,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단기 순이익을 대체하는 분계가 이겁니다.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9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 전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을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키면 단기의 단기순이익 47,453,285와 전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계정이 되니까 합쳐지죠. 그래서 97 얼마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97,743,285가 될 겁니다 라고 했죠. 전기에 2월 된 것과 올해 단기순이익이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정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보실래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해 보세요. 조회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 비용 잔액 전부 없어져 버렸죠. 또 여기 상품 매출 잔액 없어져 버렸죠. 아까 그 분계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없었던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이 생겼는데 이것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죠. 이상하죠. 왜 그래요? 단기순이익이 절로 이체돼 버렸기 때문에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97 내년으로 2월 되면서 97,743,285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행 4번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행 4번은 뭐냐? 재무상태표 개정을 2월하라.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2월하는 것을 수행하라. 마감 후 2월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교육용이나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마감 후 2월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감 후 2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질의가 나오면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확인해 주십시오. 어차피 안 일어나니까 원래 종료하고 하는 겁니다만은 계속 확인 눌러보면 마감 후 2월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자, 상단에 있는 마감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마감을 누르면 마감은 된다는 안내가 나오죠.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감만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여기 마감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죠. 모든 메뉴에서 다 마감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모든 메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까지 다 해봤습니다. 우리 좀 쉬는 시간 좀 늦어졌는데 좀 쉬었다가 252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